2025년도 10월 모의고사 고1 33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이거 안 한 거 맞지? 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문화적인 비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묘사하는 감정을 뭐랑 대비되는 거로 합리적 사고의 반대 개념으로 감정을 묘사하는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과 어떤 합리적 생각, 이성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인지. 이게 감정의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이야. 인지는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자, refer to는 부르다, 칭하다죠? as는 뭐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자, 그러면 인지의 생각이라는 표현도 같은 라인인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인지는 이게 주어고요. 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일반적으로 무엇이다? 핵심 감정에 있어서 핵심 구성 요소이다. 자, 이거 내용 이해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래? 감정은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생각 이런 거랑 반대 개념이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통념이야. 이건 통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지 생각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뭐래? 알고 봤더니 감정과 인지가 반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지의 핵심 구성,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가 인지래.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감정, 인지 이런 줄 알았어. 반대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래? 감정의 센터에 누가 인지의 센터에 누가 있대? 감정이 들어있대.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이렇게 보셔야 돼.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야. 자,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까지가 주어져? 여기까지가. 자,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원선으로 갔고요.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은 명사 덩어리.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오죠? 그래서 지금 how가 주어 자리 온 거야. 얘를 받아주는 게 동사야. 우리가 우리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감정을 만듭니다. 맞죠? 내가 내 상황,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집안 혼자, 씨발, 나는 진짜 존나 불쌍해. 자기 상황을 막 생각할 수 있잖아. 혼자 막 그렇게 느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나는 불쌍한 아이야. 나는 막 이상해. 생각하면 내 느낌도 기분이 나빠지지. 그리고 이제 비참해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은 현재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감정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 다시 반영되어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대. 생각이 감정으로 가고 감정이 반영돼서 다시 생각을 만든대. 자, 이게 플로우야. 그 다음 예를 들어 if you walk into test 네가 시험장에 걸어 들어갔어. 뭐라 생각하면서 thinking that이겠죠. You are better at taking tests. Be bad at, be poor at 같은 말이죠. 잘 못하는 거지. 서툰 거야. 네가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이다. 난 시험만 봤다 하면 망친다. 공부는 잘하는데. 뭐, 다 있지, 프린트는? 왜 빙글빙글 웃고 있는 거야? 혼자 막 너무 반영하지 마.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 많다고. 자, 나는 시험을 못 봐.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잖아? 자, 그럼 생각이야, 그지? 생각을 했어. 난 시험 못 봐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너의 불안 초조, 이건 감정이지. 감정이 증가될 거야. 불안 초조, 네가 불안감을 키우는 거고, 불안감은 키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동이야, 여기.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감정으로 갔다. 불안감이랑 감정 갔어. 그 다음에 you don't feel good about your performance on the test. 그러고 나면 시험을 당연히 못 보겠지. 이런 기분으로 시험 잘 볼 리가. 그래서 시험에서 너의 성과에 대해서 you don't feel good. 네가 기분이 안 좋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대신 당연히 앞문장을 받는 거야.
그러한 상황이 자 계속해서 that you are bad at test taking. 네가 시험을 못 본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다시 갔죠. 됐죠? 맞죠? 그래서 생각하면 감정으로 가고 감정이 다시 너의 생각을 휘두르게 된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에 예를 들었어요. 3번, 4번에서 플로우를 잘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There i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풀 아파트는 얘들아, 푸시는 미는 거지. 푸는 잡아당기는 거지. 아파트는 서로 찢어놓는 거지. 그럼 풀 아파트는 잡아 뜯는 거야. 서로 잡아 뜯는 거야. 그래서 감정과 인지를 서로 잡아 뜯고 완전히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건 없다. 얘네가 반대 서로 양끝단에 있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인터랙티브하는 존재이다. 이 글의 주제는 그거야. 그 다음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자, 이렇게 인지와 감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이거는 인터랙션 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allow 목적어 to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까?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을 조절하게끔 합니다. 어떻게? 야, 감정 이거 어떻게 조절하면 돼?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the way 다음에 how는 못 쓰죠. the way와 how만 같이 못 쓰지. 다른 관계부서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how를 뺄 거야. 그러면 전치사로는 쓸 수 있잖아. 관계 대명사로는 쓸 수 있잖아. how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그 방식으로니까 in which죠. in the way니까. 그래서 how는 못 쓰지만 in which 쓸 수 있고 또 뭐는 돼요? 만능. 나와라 만능 가제트 8 됐죠. 가제트 알아요? 가제트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마. 가제트 몰라요? 빨리 말해요. 모르는구나. 그럼 너네 뽀빠이도 모르지? 뽀빠이는 얘는 알아. 충북고 이번에 교과서에 뽀빠이가 나와. 내가 찾아보라겠어. 나라 가제트 맞는 팔 모른단 말이야? 아 진짜 세대 차이 느껴져. 나 어렸을 때 보고 컸던 만화 중에 하나야. 가제트가 탐정이야. 아 경찰이고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탐정이 국가 공인이 아닌데 미국은 탐정이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지 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유명한 탐정이랑 공조와의 어려운 미제 사건 해결하고 하는 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제트는 로봇이야 로봇. 그래가지고 AI야 가제트가. 그 로봇의 AI야. 그래갖고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만능 팔. 팔이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 그럼 팔이 쫙 맨날 이렇게 바바리 코트에 있잖아. 셜록 홈즈 그 특징 있잖아. 바바리 코트에 그 모자 쓰고 이렇게 파이프 이거 물고 다녀. 사건을 해결을 잘 못해. 좀 애가 띠리해. 탐정이도 띠리해. 그게 특징이야. 걔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사건에 막 어려운 문제 막 봉착하게 돼. 막 엎어치고 매치고 가제트 맨날 맞아. 맨날 두들겨 맞아. 초반에는 맨날 이렇게 고전을 해. 그러다가 맨날 팔 하나 해결다.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 그러면 범인 쫓아가면 팔이 쫙 날아가서 범인 딱 잡아. 그게 무슨 탐정이야. 탐정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추리하고 막 이렇게 조사하고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팔이 다 해결해. 자, 여하간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만능 못하고 대시라고. 대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다고. 그 얘기하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이런 힘든 감정들이죠. 어려운 감정은 힘든 감정이야. 내가 추스르기 힘든 감정을 말하는 거야. 이런 힘든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생각을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하래? 내가 때때로 긴장은 해. 그러나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야. 긴장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 나의 이 불안한 느낌은 그냥 흥분감과 기대감이야.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빨리 시험 보고 나의 잘남을 뽐내고 싶다. 라고 하는 흥분감과 기대감이지.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걸 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래. 나는 시험 못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면 you can work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자, 너에게 유리하게끔. 그죠? to your advantage는 그 말이야. 너에게 유리하게끔 생각의 길이죠? 이런 생각의 길을 돌아가게끔 할 수 있다.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만 할게요. 감정과 생각은 서로 양극단에 있는 반대적인 개념이지. 아무도 안 끄덕거려서 맞지? 그런 개념 아니야.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건 통념이야. 커먼 센스야. 근데 주제는 뭐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
감정 안에 생각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자, 감정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또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하니 그 시작점인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 생각을 바꾸면 된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넘어갈게요. 34번. 자, what is capability approach? CA가 무엇이며, 왜 그 법률가들이, 어떤 법률가들, 자, 이렇게 가죠.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 동물 정의에 열정이 있는, 그거에 막 열을 내는 그런 법률가들이 왜, 자, 이거 주어, would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care about it. 왜 그거에 관심을 갖냐? 그럼 it가 받아주는 거는 CA죠. 능력 접근법. 그래서 능력 접근법은 대체 뭐고, 왜 동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들이 그거에 열을 내냐,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It is easy to say. 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런 말하기는 쉬워요. say의 목적어로 what이 이끄는 문장 나올 수 있죠. 왜 때문에? 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의문사절이니까. 그죠?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What it is not. 그래서 그거 여기 주격 보호 없잖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보호 없잖아. 그게 what이야.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CA는 doesn't rank animal. 동물들은 뭐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자, likeness to humans. 인간을 얼마나 닮았냐, 사람이나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 갖고 동물의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또는, 자, CA는요, doesn't seek겠죠? doesn't 1번 동사, doesn't 2번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특별한 동물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여겨지는? 우리와 like us, 인간과 most like us, 가장 인간처럼,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considered, 여겨지는 동물들이죠. 그런 동물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CA는 그런 게 아니래요. as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와 동사가 도치돼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일부 다른 널리 퍼져 있는 그러니까 힘 있는 이론적 접근들이 그러하듯이 그렇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뭐래요? 능력 접근법이 뭐고 왜 동물 정의에 관심 있는 법률가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 일단 주제를 던졌어. 자, 2번은 뭐대? CA는 먼저 CA는 무엇이 아닌지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대. 이게 뭐가 아니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쉽다. 뭐가 아니냐 이걸 설명하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CA는 동물이 인간이랑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지도 않아. 1위, 2위 사이 중요도 매기지도 않고 또 인간이랑 닮았다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도 않아. CA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다른 이론 접근들은 그렇게 하나 봐. 다른 이론 접근들은. 그래서 뭐 2025년에 가장 뭐 사랑을 받았던 뭐 애완동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거 안 한대. 자, 그 다음 CA는 has concern for the finch and the pig as much as the whale and the elephant. 자, 얘는요. 고래와 코끼리에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핀치와 돼지한테도 관심을 갖는데요. And it argues that 그리고 CA는 또 이렇게 주장한대요. 인간 형태의 삶은 인간의 삶의 형태는 뭐랑은 상관이 없어. 뭐랑은 상관이 없어? When we think about what each type of animal needs and deserves. 그러니까 각자 동물의 형태, 각자 다른 동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자, 이거의 목적 없잖아. 그게 what이지? 뭘 필요로 하고, 마땅히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 삶의 형태는 그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CA는, 근데 얘들아, 핀치가 뭐야? 핀치? 참새, 같이 짝하는 새. 그래서 덩치 큰 고래나 코끼리만큼이나 그 참새나 돼지도 역시나 똑같이 중요하게 본대. CA. 그러니까 뭐 얘네가 사람하고 닮았다고 안 중요하게 이런 거 아니래.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은 뭐야? 동물의 권리를 생각을 하잖아. 동물의 권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지. 그러니까 각자 동물의 형태, 그러니까 각자 동물들을 말하는 거야. 어렵게 말하는 건데 각자 동물 하나하나가 돼지, 뭐 참새 하나하나가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거, 즉 동물의 권리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럴 때 사람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거야.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대체 뭔 관련이 있냐.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할 때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그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각자 동물의 고유한 삶의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사람이랑 관련지어서 얘네 권리를 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what is relevant? 그러면 동물의 권리를 생각할 때 상관 있는 게 뭐야? 이거 주어져? 그거는 여기서의 대어, 동물이지. 대어는 동물이어서 각자 동물의 삶의 형태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상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사람을 거기에 갖다 놓지 마라. Just as humans seek to be able to enjoy the characteristic goods of human life. 인간 삶에 고유한 좋은 것들을, 자, 인간이, 내 삶에 좋은 거 누리려고 하겠지. 그치? 그런 걸 누리려고, 누릴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 말이죠? seek to be able to enjoy. enjoy 할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 finch 참새도 무엇을 추구하고 갈구합니까? 참새의 삶을 갈구하겠지? 뭘까요? 참새의 삶은? 그리고 고래의 삶 여기 못 빠져 있어? six 빠져 있겠죠? six 고래는 고래의 삶을 추구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좀 뭔가 배워가야 돼. Not lazily picture animals as lesser humans. 그저 게으르고 무성의하게 뭐 하지 말고 동물을 좀 열등한 인간이라고 동물을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뭐 인간보다 좀 떨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간을 범위를 좀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뭘 배워야 해? 좀 동물들에 대해서 좀 배워라. 자, 그러면서 문장 끝났죠?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 Sort of like our own. 우리의 삶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자, 추구한다라고. 그러한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의 seeking의 주체는 앞에 있는 lesser human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인간과 같은 종류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그딴 식으로 레이즐리 무성의하게 그림을 그려내지 말고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넓게 보고, 그죠? 넓게 보고 좀 배워라.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CA에 따르면 각자 sensuous creature. 그래서 이거는 sensi블의 형용사죠. 각자 그 지각 능력이 있는 고유한 생명체 각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동물들 하나하나는 should have the opportunity. 무슨 기회가 있어야 돼요? 각자 잘 살 기회가 있어야 돼.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life characteristic for. 자, life를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야. characteristic은 형용사잖아. 어디에 고유한 삶의 형태로? 그 생명체에 있어서 고유한 개만의 그 동물에게만 독특한 삶의 형태로서 잘 살 기회죠. 잘 살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됐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what is relevant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 다 해드렸죠? 여기까지 해줬죠? 각자 동물들이 동물의 권리를 생각할 때는 인간 삶의 형태랑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즉, 여기서 상관이 있는 거는 뭐다? 동물의 삶의 형태다. 동물이다. 동물을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7번은 뭐야? 인간이 인간 삶에 있어서 고유한 것을 즐길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새도 지 삶을 추구하고 고래도 지 삶을 추구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8번 우리는 동물을 그저 인간의 것을 흉내내는 인간의 것을 추구하는 열등한 동물로서 좀 작은 동물로서 그렇게 그 걔네들을 그려내지 말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라. 즉 그래서 CA에 따르면 감각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 지한테 고유한 그러한 삶의 형태로서 잘 살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자기 종에 맞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약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역량 접근법 CA는 뭐대?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거부하지. 그거 말고 모든 동물들이 각자 자기 종에 맞게끔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만 보호하지 말고 그렇잖아. 막 강아지, 고양이만 예뻐하지 말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참새, 돼지 예뻐하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각자의 동물들이 각자에 맞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권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거에 초점을 두는 게 뭐다? CA다. 됐죠? 재현아, 앞에 한번 콕 찔러줘. 콕 찔러줘. 그럼 돼. 깼어? 저기 잠이 오시는 분들은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따를 꺼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추울 것 같아. 잠을 깨세요. 오! 잤어? 안 잤지? 아까 참새라고 대답했어. 참새같이 생겨서 참새라고 대답했어. 됐죠? 넘어갈게요. 졸린 분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선생님이 학원이 여기 말고 몇 개가 또 있다고 했잖아. 네네네. 간식 떨어져 가길래 간식을 시켰는데 간식이 안 와. 왜 안 오지? 하고 봤더니 배송이 완료가 된 거야. 이것들이 하고 봤더니 저 대전 가 있더라, 대전. 내가 대전 간식 시켜준 지 일주일도 안 돼. 간식 엄청 많은데, 거기 대전 선생님들이 막, 뭔 말인가 했어. 한 5일 된 것 같아. 거기 간식 시켜준 지. 근데 막 간식 단톡방에 또 올라오는 거야. 원장님 간식 잘 먹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또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몇 번을 해야지 이랬어. 그래서 보니까 왜 인사했는지 알겠는 거야. 간식이 또 갔어. 여기 엄청 많이 시켰거든, 내가 간식을. 그래서 다시 시켜야 돼. 아우, 귀찮네. 간식 시켜준 알바 할 사람 없어? 간식 시켜준 알바? 자, 볼게요. 35번. 아,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이 시간에 안 할 거라고 내가 얘기 한번 했지. 나 마라톤 나간다고. 그리고 고2 애들한테 일요일 날 하자 했더니 고2 애들이 반기를 들었어. 자기네는 일요일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온대. 그럼 죽어라. 어떡할 거냐는 애. 근데 그러면 토요일 밤에 오면 안 되니. 고2만 토요일 밤에 하지. 그래서 고2는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하는 걸로 했어. 자, 너네 어떻게 해? 일요일 날 아침에 해줘? 아니면 토요일 9시 반에 해줘? 자, 손 들어. 일요일 손 들어, 일요일. 하나, 둘, 셋, 넷. 채령이 손안 된 거지? 5명? 토요일 9시 반 손 들어. 아, 겨? 아침에 하시면 아침. 아침은 안 돼. 마라톤 나가. 토요일 밤도 안 되고, 일요일 아침도 안 돼? 네. 아, 그래? 둘 다 안 돼? 그거 어떡하지? 일요일 밤? 일요일 밤. 일요일 밤 안 되는 애들 또 있어. 다른 학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돼. 일요일 밤. 그럼 어떡하지? 일요일은 내가 오후에 일정이 또 하나가 있어. 행사가 있어. 일요일 낮에 난다고. 금요일 밤? 엄청 늦은 밤? 일정 맞추기 되게 어렵네. 일요일 아침 몇 시부터 안 돼? 계속 안 돼? 그럼 일요일 9시 할까? 그거밖에 답이 없겠는데? 일요일 아침 9시는 모두가 다 해롱해롱한 채로 와서 11시 반. 일요일 일요일은 9시 안 되고? 어떡하지? 토요일 늦게 할까, 그러면? 2시. 고2 애들이 9시 반쯤 끝나니까 10시 할까, 10시? 10시. 10시 반? 뭐 있어? 거의를 미루면 안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그 다음 주로 미루기가 너무 늦어. 익혀야 될 거 아니야. 체킹을 해야 너네가 따라와야 내가 그 다음 주부터 문제를 풀리거든? 그래서 안 할 순 없어. 오늘 다 못 끝나. 그럼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을 끝내야 돼. 진도를 다 떼야 돼. 그러면 별 수 없네. 토요일 늦게 해야겠네. 늦은 밤에 해야겠다. 그 수밖에 없네. 마라톤 때려칠까? 이거 신청 다 해놨는데. 이번 달에 못 나가면 끝이야, 올해가. 12월하고 1월은 겨울이라 없어, 일정이. 그러면 토요일 늦게 합시다. 앞에 하고 있을 테니까 10시 시작할게. 앞에 좀 하고 있을게. 그럼 얘들아 어쩔 수 없다. 그냥 토요일 10시 하자. 별 수 없다.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맞추기가 어렵네. 토요일 10시 오세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와서 체킹은 해야 돼. 알았지? 체킹은 해야 돼. 하고 가야 돼.
그거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토요일 밤 10시 미치겠다. 밤에 선생님들이 안 계시잖아. 할 걸 그럼 받아요. 받아서 너 8시에 와. 어차피 내가 고이가 8시에 있으니까. 8시, 저녁 8시부터 다시 문 열려요. 내가 와 있을 거야. 나만 있을 거야. 그 시간에는. 체킹생들은 퇴근하셔야지. 그러면 아침에 한번 왔다가 체킹하고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두 번 오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는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받으세요. 할 거를. 뭐 애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서 8시에 오세요. 고일은 다, 그럼 올 수 있는 분들 8시에 오셔서 체킹하고 10시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체킹 못 오는 친구는 아침에 와서 체킹하고 밤에 오셔야 됩니다. 체킹하셔야 돼요. 체킹해야 되더라. 체킹 정말 정말 중요해. 그래서. 자, 그러면 딜. 체킹을 오전에 안 올 친구들은 8시에 나타나시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10시에 수업 시작할 테니까 10시에 오십시오. 오케이. 35번 갈게요. 자, 소셜 미디어는 serves as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냐면, 자, unimportant context to facilitate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자, autobiography가 자기 자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전적 기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맥락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작년 오늘날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 재작년 오늘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근데 SNS에 막 올리잖아. 작년 오늘 단풍을 만약에 보러 갔어. 뭐 남자친구랑. 그럼 SNS 올리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찾아보면 되잖아. 그리고 뭐 그런 기능 되게 많던데? 사진첩에서도 막 작년 오늘 추억해갖고 막 이렇게 보내주더만. 그지? 그래서 나 자신의 기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맥락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셜미디어야. 그지? 그래서 자, 개인적인 사건들이 어디에 게시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적인 사건의 주제, 베터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려져 있는 나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 내가 겪었던 일들이 are better remembered, remembered죠. 더 잘 기억이 되고, 그리고 안 잊혀먹어져. 누구보다 those, not 벌써 여기서 이 those는 personal events, 그 다음에 뭐야? 그 포스트 안 된 개인 기억들보다 기억이 더 잘 되고 안 잊혀먹는다. 이거랑 뭐랑 상관없이 independ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특징과는 무관하게 내가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니까 그게 기억도 더 오래가고 안 잊혀진다. 이것은 아마 무엇 때문일 것이다? Sharing memories online. 온라인에서 나의 기억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allow 목적어 to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개개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거는 되풀이 해보는 거지. 스스로 되풀이 할 수 있게 해주고 and make sense of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면 여기 이 and가 연결하는 거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1번, 2번 목적격 보호 여기 to 와야 되는 거 같지? To rehearse and to make sense.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리허설 해보고, 리허설은 뭐 예행 연습해보는 거지. 다시 한번 되풀이 해보고 반복해보고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을 우리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촉진합니까? Long-term memory retention. 장기간의 기억의 retention은 그대로 간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장기 기억이 간직되는 것을, 이제 유지되는 것을 촉진하면서 분사구문까지. 온라인 피드백, 예를 들어서 밑에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찍히고 as well as technological features, 기술적 기능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능 뭐야?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뭐 남자친구와의 첫 단풍, 그 다음에 계속 알고리즘 타갖고 단풍 막 보여지잖아. 그럼 남자친구로 놀러 가고 계속 보여지잖아. 그럼 내가 기억을 더 하겠지. 나 작년 이맘때 단풍 보러 갔는데 이 새끼 어디 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알고리즘과 주기적 알람과 같은 이런 기술적 기능뿐만 아니라 댓글, 좋아요와 같은 온라인 피드백도 역시 can further serve as memory cues for the posted event detail.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더 나아가 할 수 있다. 5번 상관없는 문장 넘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자, 이벤트 세부 사항들 shared on social media. 자,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이벤트 그 사건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are
stabilized and remember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기억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whereas 뭐만 반면에 those event details죠. 그다음에 not shared. 온라인에 공유되지 않은 것들은 may become inaccessible or forgotten. 접근이 안 되거나 혹은 잊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어렵지 않은 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번 질문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근데 그게 망해. 소셜미디어가 망해. 그러면 그 올렸던 사진과 이게 다 날아가니까 그게 아쉬운 것 같아. 나는, 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에다가 올리는 거를 우리 때는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다 많이 글을 올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카세 글을 올려놨어. 사진, 막 영상을 다 올려놨어. 그랬는데, 아, 너네 그거 알아? 싸이월드 알아? 자, 싸이월, 우리 때는 그거밖에 없었어. 그 싸이월드에 막 사진을 올려놨다? 그리고 지워. 왜? 너무 핸드폰 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웠단 말이야. 근데 싸이월드가 망했어. 그래서 그때 막 그 추억이 다 날아간 거야. 그걸 내려받을 수 있게끔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전혀 안 했지. 근데 그거 내려받는 것도 되게 일이다? 어마어마하잖아. 그 언제 각 잡고 앉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 짓을 누가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걱정되는 건 그거야.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어, 얘네가. 근데 그 플랫폼이 망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자, 1번부터 정리할게요. 소셜미디어는 무엇으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온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대. 그러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대. 자, 2번 내용 볼게요. 2번 내용. 자, SNS에 올린 글들은 안 올린 글보다 더 잘 기억이 되고 안 잊어먹어. 뭐랑 상관없이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와 상관이 없이. 자, 3번. 이러한 이유는 뭐야? SNS에 내가 그 글을 올렸어.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다시 떠올리고 그다음에 정리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억이 당연히 오래 유지되겠지? 이제 이렇게 돼서 기억이 오래 유지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다음 온라인에 뭐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 기억 알림 이런 기능들은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치? 그다음 마지막. 결과적으로 SNS에 공유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기억이 돼.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반면에 SNS에 공유가 안 된 그러한 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기 마련이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요약 정리해보면 SNS는 개인의 기억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래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서 그 기억을 정리하고 반복하게 하는 그 기회가 되는 거고, 좋아요, 댓글 같은 반응들이 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요는 뭐야? 공유된 경험은 오래 기억되고 공유되지 않은 경험은 금세 잊힌다. 요게 주제야. 됐죠? 너무 졸아서 안 되겠다. 자, 눈가리가 지금 막 헷가닥 뒤집히시는 분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내 앞에서 자꾸 눈가리를 뒤집지 마시고 흰자를 자꾸 보여주지 마시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졸지 마세요.